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CS 충북방송과 HCN 충북방송, 중부메일이 공동 주최하는 4.11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방송의 진행을 맡은 한국교통대학교의 유현국 교수입니다. 이번 4.11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246명을 포함해서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의 민의를 대변할 귀한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유권자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정말 귀중합니다. 그러므로 각 후보자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가 유권자 여러분께 더욱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토론 방송이 유권자 여러분께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4.11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들의 자리 배치는 사전에 추첨에 의해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증평군, 진천군, 계산군, 음성군 선거구 후보자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범구 후보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기호 2번 정범구 후보입니다. 경대수 후보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기호 1번 경대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CCS 충북방송과 HCN 충북방송, 중부메일이 공동으로 마련한 중부 4군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토론 방송.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는 각 후보자의 출마의 변과 정책,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의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세 번째는 후보자들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개별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후보자 간의 상호 토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토론 시간에는 각 후보자들은 5분간 주도권을 가진 채 자유롭게 상대 후보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또한 보충 질문도 가능합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5분간을 사용하지만 각 질문 시간을 30초 이내로 하고 답변 시간을 1분 30초 이내로 정리해 주신다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조금 더 편히 시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회자가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앞에 놓여 있는 모니터 시계를 참고하셔서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토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두 후보에게 같은 시간을 할애하여 진지한 토론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 서로의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각 후보자의 출마 이유와 정책, 공약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정 후보님께서 시작하시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중부 4군 유권자 여러분, 오늘 바람이 몹시 심하게 부는 날입니다. 외출하실 때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2009년 10월 보궐선거로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된 이후 정말 2년 반 동안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민심과는 거꾸로 가는 각종 실정에 대항해 싸웠고 또 우리 중부 4군의 산적한 현안 해결과 농업 보호, 농축산인 보호를 위해서 앞장서 왔습니다. 제 공약 사업이었던 어린이 전용 도서관 사업은 올해 예산이 확보돼서 증평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괴산 음성 지역의 오랜 수건이었던 37번 국도 병목 구간도 제가 말끔하게 해결해서 올해 실시 설계를 거쳐서 내년부터는 본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천 지역의 수건이었던 병천에서 진천 간의 21번 국도 구간도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본격 공사가 준비됩니다. 괴산 바이오 엑스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괴산
IC로부터 괴산 읍내로 들어오는 19번 도로 개량 사업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유권자 여러분께 시험을 치르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년 반의 제 성과에 대해서 유권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겸허하게 여러분의 심판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대수 후보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부 4군 군민 여러분. 저 경대수는 2007년부터 만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군민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살아온 소중한 삶의 경험을 거울 삼아서 이번 4.11 총선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 경대수는 병역 의무도 성실히 마쳤습니다. 지난 23년간의 공직 생활을 통해서 얻은 소중한 경륜과 국가기관을 운영해봤던 다양한 경험, 그 과정에서 쌓은 다양한 인맥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한나라당 인기가 바닥 모르게 추락할 때에도 정치적 소신과 신념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한나라당을 지켜서 오늘날의 새누리당 충북 도당위원장 자리까지 왔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부 4군 군민 여러분, 이번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 기호 1번 경대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우리 중부 4군의 발전과 군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참일꾼, 참모습의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우리 중부 4군의 발전을 위해서 좌절과 실망이 아니라 기쁨과 희망으로 보상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후보의 출마 의견과 공약 사항을 들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두 후보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구역 통합은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입니다. 지난 2009년 보궐선거에서는 계산과 증평 통합 논란으로 양 자치단체가 첨예한 갈등을 빚어 2년이 지난 지금도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음성군과 진천군 통합 문제가 하나의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행정구역 통합을 바라보는 입장은 어떤 것인지 후보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은 경대수 후보부터 1분 30초씩 해주십시오. 저는 사실 2009년도 10월 보궐선거에서 계산증평 통합 문제가 불거졌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본 당사자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계산증평 통합에 관해서는 주민들의 의사가 원하지 않으면은 절대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산 출신이라는 이유로 증평 쪽에서 경대수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계산 입장에서 반드시 통합을 강제할 것이다. 이런 끊임없는 유언별을 퍼뜨리는 세력 때문에 그 당시에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계산증평 통합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음성 진천 통합 부분도 이루어지고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저의 입장은 똑같습니다. 자율통합이라는 것은 양쪽의 주민들의 의사가 합치되기 전에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와 같은 문제다. 그래서 우리 증평 군민 여러분들께서 보궐선거 이후에 저 경대수가 우리 군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또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는 소상히 아시듯이 이번에 경대수가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서 강제 통합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통합은 이루어지는 것은 진정한 통합이 아니고 주민 상호 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그러한 통합이다. 또 이루어질 수도 없는 불가능한 통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 후보님 생각. 네, 이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이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이제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들어올 때도 전국 단위에서 그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있었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이제 그 서울 특별시와 광역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자체 세 단계로 되어 있는 그 행정구역이 너무 그 비효율적이다. 이래서 이걸 두 단계로 줄이자는 논의가 전국 단위에서는 이제 있어 왔죠. 이제 이것과 별개로 우리 지역에서는 방금 경대수 후보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괴산증평 통합 논의, 또 최근에 혁신도시 내에 그 상업지구 또는 주택지구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이 음성 진천 통합 논의가 돌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통합 논의는 양쪽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다 그 이익이 된다고 할 때 양측 지역 주민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원한다고 해서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이 지역 통합 논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잘 취합해서 그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거라든가 이제 이런 것이 있을 때 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돌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평구는 전형적인 도시형 자치단체로 정평 1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개발, 분양해서 인구 유입과 고용 창출,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안면 정평 2산업 일반 산업단지는 2011년 전 세계에 몰아닥친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토지 보상이 지연되는 등 사업 추진이 1년 이상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데요. 각 자치단체에서 민간 개발 사업으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산단 조성 사업의 난개발 문제에 대한 생각과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범구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증평 제2산단이 지금 부진한 이유는 제2산단을 그 민간 사업자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증평 2산단의 이제 민간 사업 개발자로 계룡건설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계룡건설이 지금 저희 지역에서 이 증평 산단 외에 음성의 원남산단과 또 진천의 산수산단도 지금 그 민간 개발자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 수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보상 문제에서 지금 그 계룡건설이 특히 최근 들어서 그 PF 대출이 금융권에서 그 PF 대출을 엄격하게 하면서 그 민간 사업자 이제 개발 비용 부담 문제로 좀 진척이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계룡건설이 올 하반기부터 토지 보상 작업에 들어가서 이제 진척을 보겠다는 얘기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 중부 4군에 허가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지방산단이 21개가 있습니다. 이 지방산단의 증설을 둘러싸고는 두 개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산단이 없을 경우에 공장들이 이렇게 난개발 형태로 우후죽순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방산단을 통해서 이걸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정확한 수요 예측도 하지 않은 채 그 무분별하게 산단만 조성하고 있다는 그 반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대수 후보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 정 후보님 말씀 다 옳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우리 그 인간들이 어떤 그 개발 역사에서 보면은 과거에는 어떤 주거나 공장이나 이런 것을 먼저 짓고 거기에 따르는 길을 내고 이러면서 도시가 형성되고 이런 게 과거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후된 지역일수록 도로망이나 이와 같은 SOC 기반 시설이 안 갖춰져서 지금 산단 개발이나 그것뿐만 아니고 그 각 지역마다 공장이 농촌 지역에 난개발이 되는 바람에 환경 파괴 현상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 개발 사업의 방향이라는 거는 지금 보면은 그와 같은 공장이나 이와 같은 것을 개발하기 전에 먼저 SOC 사업, 도로 기간 도로망을 깔고 철도를 깔고 그와 같은 것을 국가 지원으로 완비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체를 모집해서 들어가야만 이것이 계획적으로 또 그 지역의 균형을 파괴하지 않고 그렇게 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중앙에서 나가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 국회의원이나 그 지역의 지자체 단체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8년 동안 그런 역할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혁신도시가 지난해부터 본격 개발되면서 음성과 진천이 상업용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상당 기간 소모적인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진천군과 음성군이 상생할 수 있는 혁신도시 개발 방안은 무엇인지 후보들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답변은 경대수 후보부터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에 우리 중부 혁신도시가 가장 그 개발이 뒤늦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61%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개 기관만 지금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 비용 문제가 중앙정부하고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해결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혁신도시 자체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 인프라도 지금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데 이건 역시 중앙정부의 힘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좀 답답한 현상이죠. 다만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지난 그 2년 6개월 동안 우리 정범구 후보께서 우리 지역을 책임지는 동안 과연 우리 중부 혁신도시의 추진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 또 음성과 진천 간의 그 군민 간의 지금 상업용지라든지 주거 문제라든지 이와 같은 갈등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와 같은 것을 그 국회의원으로서 얼마나 화합 분위기 속에 조정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이와 같은 노력이 선행이 돼야만 주민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중부 혁신도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범구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이 경대수 후보와 이제 이런 토론을 여러 차례 하는데요. 이제 쭉 해보면 느끼는 건 지역에 안 되는 일은 전부 국회의원 책임이고 잘 되는 일은 그 지자체장들의 그거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진천음성 혁신도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이전 기관들의 비용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걸 발의를 했었는데요. 이전하는 기관들이 그 서울에 갖고 있는 사옥을 매각할 때 생기는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면제해 주자는 법안을 제가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민간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이것을 양도 차익에 대해서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법을 바꿔서 일단 이전 기관의 이런 법인세 납부 부담을 드렸다 하는 말씀을 먼저 돌리고요. 이 혁신도시 진행에서 지금 저희가 가장 힘든 것은 이게 충북 혁신도시이면서 진천군과 음성군이라는 두 개의 기초자치단체에 걸쳐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에 이제 우리 지역이 유일한데요. 이런 것 때문에 두 지자체 간에 그 협력이 잘 될 때는 좋지만 갈등이 생길 소지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주관청인 충청북도에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와서 지난 2010년 8월에는 그 도청에서 관련 토론회를 가지면서 이 전담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고 또 그 조합 형태의 그 혁신도시 관리청을 만들 것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부 4군 가운데 증평을 제외한 계산군과 음성군, 진천군의 경우 전체 산업에서 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가뜩이나 힘든 농업 부문이 한미 FTA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치단체가 해야 할 책임은 무엇인지 후보자님들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은 정범구 후보부터 하시겠습니다. 예, 어제 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가 이제 저에 대한 그 지지 선언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개방화 시대 생명산업인 농업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농업의 근본적 회생을 위해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과분하게 저를 이제 그 지지하는 이유를 밝혀주셨는데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는 그 한미 FTA의 여러 가지 그 불평등하고 부당한 조항들에 대해서 재협상을 하자는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러나 그런 한편으로 이미 3월 15일부터 이 한미 FTA가 비준이 발효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피해 대책은 또 피해 대책들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 국회에서 저희 민주당 농림수산식품위원들이 주도가 돼서 그 한나라당과 정부와 해서 그 13개 항에 대한 농업 대책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정부가 그때 합의하고도
벌써 그 말을 바꾸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축산발전기금 같은 걸 저희가 2조 5천억 규모로 만들자고 해서 그때 정부도 동의했던 것인데 막상 그 2012년도 그 예산 작업을 하면서는 정부는 여기에서 5천억을 줄여서 2조만 하자 이제 이런 답변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한중 FTA도 또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저는 한중 FTA는 절대로 지금 단계에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갖고 있는데 우리 농업을 우선 외풍으로부터 보호해내는 대책들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대수 후보님 생각은 어떠실지?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그 농업 생산 피해액이 약 15년간에 걸쳐서 12조 6천여억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 총 54조 원 규모의 추가 보완 대책을 지금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피해 대책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FTA를 도전의 기회로 삼아서 생산비 절감을 해서 생산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한미 FTA에 관한 민주통합당의 입장이 수시로 바뀐다고 겁니다. 노무현 정권 때 그렇게 찬성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미 FTA는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4.11 총선을 앞두고 좀 여론이 호응을 하는 것 같으니까 총선만 끝나면 당장 폐기하겠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여론이 좀 역풍을 부는 것 같으니까 그 한명숙 대표가 관훈 토론에서 좀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 앞서갔다. 제재 협상을 통해서 하다가 안 되면은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정봉구 후보하고 저하고 토론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화당 정권이 잘못한 거를 우리도 반성하지 않냐. 그거는 과거의 역사입니다. 지금 FTA는 노무현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현실인데 이것에 관해서 입장을 수시로 바꾸는 이러한 당, 이러한 지도자들이 과연 앞으로 또 우리가 몰랐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섯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015년 세계 유기농 엑스포가 계산군 칠성에서 열리는데 알고 계시죠? 성공적인 세계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 지원이 필요할 텐데요. 예산 확보와 인력 수급 문제에 관해서 계산군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생각이 드는데 이를 도울 대책은 후보로서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은 경대수 후보부터 해주시겠습니다. 사실 이 계산 유기농 엑스포 좀 답답합니다. 제가 정보가 차단이 돼 있어서 밑에 우리 정 의원님처럼 직원이 9명 뭐 이렇게 있고 그런 존재도 아니고 지금 내용을 알고 봤더니 행사 비용이 300억 원에 이르는데 단 한 푼도 국비 150억 원을 지금 배정받지 못해서 답답한 현상에 있습니다. 이 국비 150억 원을 확보하는 게 우선 급선무이고 또 유기농 푸드밸리 조성을 위해서는 5,859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그러는데 또 국비로 1,262억 원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과연 그것을 누가 확보할 것이냐. 앞으로 2015년은 조만간에 닥쳐오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진정으로 우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유기농 그 농사라는 거는 누구나 하면은 소비자가 많이 먹고 또 소비가 많을 것이다. 그런 상식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유기농 농법을 활용하는데 경제 타산이 맞겠냐. 퇴비 공급의 문제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2015년 유기농 엑스포가 되면은 그때 계산군을 포함한 우리 중부 사군이 유기농 농법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지역이다. 이와 같은 인식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 수 있게끔 하는 그와 같은 방안을 우선 마련하는 게 도로 깔고 또 건물 짓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다음은 정범구 후보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세계 유기농 엑스포가 2015년에 괴산에서 열린다는 것은 그 괴산군이 그 유기농 특구로 자체적인 그 발전 전략을 갖고 있는 시점에서 대단히 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 유기농 엑스포는 아직 정부가 승인한 그 국제 행사로 지정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와 괴산군이 그 주도적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 국제 행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경 후보가 얘기하신 것처럼 150억 정도의 국비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올해 이제 농림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의 심의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이 세계 유기농 엑스포 지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는 관련 개별 사업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유기농 엑스포가 열릴 칠성면에 대해서 이미 이제 올해부터 3개년간 국비 70억 등 100억이 투입이 돼서 칠성면 종합 정비 사업이 들어가는데 이걸 잘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유기식품 산단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도로 음성섭 괴산으로 연결되는 37번 도로의 병목 구간 해소와 또 중부내륙 고속도로 괴산 IC에서 괴산으로 들어오는 그 19번 도로를 하고요. 또 이 유기농 푸드밸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됩니다. 국비가 1260억이나 투하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그 괴산군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를 공통 질문으로 드리고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누가 당선되든 꼭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각 후보자의 자질을 살펴볼 수 있는 개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후보별로 2개의 질문이 주어지며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입니다. 정범구 후보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4대 복지, 즉 육아, 교육, 주거, 의료 이 4대 복지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대책 없는 FTA 반대 및 농민 정책 강화, 중소기업 자영업자 살리기와 비정규직 차별 철폐, 지역경제 활성화로 중부사군 일자리 창출, 또 중부사군 통합발전 추진 등 5대 핵심 공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4대 복지 공약은 재정 정책을 고려하지 않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후보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예, 이제 저희 당에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그 치밀하게 이제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이제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가 공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2,500달러 수준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거 저희가 70년대에 국민소득이 100달러가 되지 않았던 시절과 오늘을 비교해 보면 40년의 시차가 있고 국민소득이 20배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우리 삶의 질에서 과연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었나 하는 그 반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70년대에 지금보다 훨씬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가 아이들 그 대학 보내는 게 그때도 이렇게 힘들었었나? 또 다 한 집안에서 그때는 지금보다 아이들을 셋, 넷씩 더 많이 낳아서 키웠는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키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을 했다면 그에 걸맞게 국민들의 삶의 질도 나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통계들을 보면 노인 자살률은 전국 전체 OECD 최고 수준이고 신생아 출산율은 OECD 최저 수준입니다.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왜 낳지 않습니까? 아이들 낳아서 키우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보육비 부담, 교육비 부담, 또 보육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세제 정책, 재정 정책을 바꾸고 잘못 쓰여지는 예산들만 조정해도 얼마든지 재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네, 그렇군요. 두 번째로 경대수 후보님께 개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대 핵심 공약으로 태생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정 및 지정 및 조성, 중부권 솔라밸리 핵심벨트 조성, 2015년 계산 유기농 엑스포 성공적 개최, 음성 진천 혁신도시 성공적 추진, FTA 발효에 따른 피해 구제 내실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태생 국가산업단지는 음성군도 현실적으로 지정이 어렵다고 보고 있고 지방산단으로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도 국가산단 지정 가능성이 있는지 경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 이게 전국 19개 예정지 중에서 3곳 내지 4곳을 지정하기 위해서 LH공사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예산 문제라든지 이것들이 불거져 갖고 유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리나라 그 전체에서 이 태생국가 산업단지는 중부 내륙 광역개발권에 이미 2005년도에 포함이 돼 갖고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우리 국가에서 비교해 보면은 충청북도의 국가산업단지가 충남의 33%, 전남의 5%, 경기도의 3%밖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중부 4군, 특히 음성 지역의 이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추진이 돼야 될 내용이고, 이번에 새로 이제 4.11 총선이 끝나고 새로 국회가 진영이 갖춰지면은 다시 추진해서 이것을 꼭 달성을 해야만 우리 중부 4군의 산업 발전에 필요하고요. 또 이것이 개발이 되면은 솔라밸리로 연결되는 클러스터하고 연결이 돼서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정봉구 후보는 작년에 이것과 관련해서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편지를 써서 그것을 보도자료로 먼저 브리핑부터 했는데요. 이것은 이런 식의 노력을 해갖고는 산업단지로 지정되는데 효과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벌써 두 후보의 열기가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개별 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회자가 마련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역 일꾼으로 일하시려면 아무래도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 평소에 건강 유지를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시는지 들려주시죠.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먼저 시작. 예, 뭐 특별하게 운동을 할 시간이 사실상 없죠. 저희 이제 현실이 또 저희 중부 4군이 넓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걷는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제대로 못 하고요. 단지 이제 시간이 남으면 제가 걷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 중부 4군에는 걷기 좋은 길이 참 많습니다. 이 증평의 그 보강천변, 특히 저 보강천 공원에서 남차리 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그 주변에 그 갈대도 많이 우거져 있고 냇가를 따라서 걷고 그런 길이 있고요. 우리 또 진천의 농다리에서 그 초평호를 따라서 그 걷는 최근에 그 완공된 그 산보 구간이 있습니다. 좀 시간이 나면 그런 데 가서 좀 걷는 걸 좋아하고 그 정도입니다. 예. 산책이나 걷는 걸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경호부님은 어떤 운동 하시나요? 저도 우리 정 후보님하고 뭐 똑같은 입장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만 4년이 넘게 우리 지역 어른들을 찾아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과거에는 등산을 참 많이 해갖고 한 100산 목표 달성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등산조차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후보님처럼 저도 이렇게 운동 다니면서 걷는 거 그거 가지고 지금 뭐 건강 유지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지역을 이렇게 훑으면서 걷는 것으로 건강을 유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개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대수 후보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괴산 유기농 엑스포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충북도와 괴산군이 핑크빛 청사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유기농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만의 엑스포가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선진국의 유기농 실태와 우리 농업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미국하고 독일이 EU가 가장 유기농 생산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2012년 6월 1일부터 서로 유기농 제품을 상호 판매를 허용하는 그와 같은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는 우리나라의 아직 유기농 산업은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친환경 농산물 시장 규모가 2010년에 3조 6,506억 원에서 2020년에는 6조 6,283억 원으로 늘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정작 친환경 농지는 전체 농지의 11.7%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 유기농이 차지하는 비용은 0.8%에 불과하다. 그렇게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유기농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간산업 SOC나 이런 것도 확충을 해야 되지만 괴산군의 임산 자원이 많고 또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축산농가는 그 축산업 중에 발생하는 축분 처리에 고생을 하고 있고 그런데요.
임산물, 부산물하고 이렇게 같이 활용을 해서 퇴비 공급을 좀 저렴하게 하고 이래서 유기농 생산하는 그 농민들한테 유기농 농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두 번째 질문으로 정보험구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는 이미 효력이 발생해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뒷북이라는 주장입니다. FTA 대세 속에서 우리 농업과 농촌이 가야 할 방향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난 2009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지난 2년간 지역에서 한 일이 없다라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인지 아니라면 이 기계의 사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상대 후보 쪽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기하시는 거고요. 그 와중에서 예를 들으시는 것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뽑은 충주시는 1년 반 사이에 예산이 1조 원이 넘었지만 중부사군은 뭐가 발전했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셔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미 우리 중부사군도 본 예산 규모가 2011년에 1조를 넘어섰습니다. 더군다나 충주시 예산은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1조 얘기하고 본 예산은 6,500억 원 규모에 비해서 우리 중부사군 예산은 본 예산 규모가 1조를 넘었다. 또 충주시는 과거 2년 새에 인구가 56명이 늘었지만 저희 중부사군은 인구가 그 사이에 2010년 대비 1670명이 늘었습니다. 저를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한 게 없다. 우리 지역이 낙후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중부사군 군민들이 이룩한 성과 자체를 그렇게 폄훼하시는 것은 우리 중부사군 군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좀 걱정이 되고요. FTA 대책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쌀만 제 비개방으로 놔두고 제일 피해가 우려되는 데가 축산과 과수 분야입니다. 그래서 축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지금 관세가 돼지 같은 경우에 25%에서 16%로 낮춰졌는데요. 돼지고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정부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무관세 수입 물량을 계속 늘린다는 겁니다. 이번에 삼겹살 또 7만 톤을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하다가 우리 축산농가의 반발에 부딪혀서 2만 톤으로 축소했습니다마는 이 무관세 수입 막아야 되고요. 외국산 축산물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됐군요.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나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고 또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보면 모두 우리 지역의 이익과 관련된 겁니다. 이렇게 지역의 이익과 상충되는 경우라면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궁금합니다. 아까는 우리 정 후보님 하셨으니까 우리 경 후보님. 저는 아직 국회에 진출을 못해서 뚜렷한 그 국회에 갔을 때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우선 지역 중부 4군의 군민들이 바라는 걸 우선적으로 제 역할을 다해서 실현하겠다는 각오가 우선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대한민국 국가의 이익과 정반대로 상치된다면은 과연 그런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다른 동료 의원들과 상의하고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합리적으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우리 정 후보님 생각은 어떠세요?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제 국회의원들은 당선되면 국회에서 선사할 때 이제 국익을 준수하고 이제 국헌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은 우선 대한민국의 그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한 임무가 주어져 있죠. 그러나 또한 무시될 수 없는 것은 지역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를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민들의 의사를 중앙정부에 가서 명백하게 표현해야 할 의무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당연히 있죠. 그래서 국가이익과 지역이익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 지역 경우에는 아직 심각하게 그런 사안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국가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엄밀하게 따져봐서 과연 누구의 이익인가 하는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이익이 단순한 그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그 생존권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고 보면 그걸 지역 이기주의라는 이름으로 폄훼하는 것도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지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 개별 질문을 통해서 두 후보의 여러 생각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후보 간의 자유토론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후보자는 각각 자신이 주도하에
5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상대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이견이나 문제점 등에 대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5분간을 사용하지만 각 질문 시간을 30초 이내로 하고 답변 시간도 1분 30초 이내로 정리해 주시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편안하게 시청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이 토론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유권자는 두 후보의 품위 있는 토론을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주시려 믿으며 답변을 듣고 또 재반론을 하셔도 좋습니다. 정범구 후보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대수 후보의 그 선거 공보에 보면 그 지역 관련 공약으로 그 음성 계산간 37번 그 국도의 병목 구간 해소 조기 추진하겠다. 또 그 괴산 IC에서 괴산까지 19번 도로 그 개량 작업을 조기 추진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여러 차례 밝힌 바대로 이미 2012년도에 그 신규 예산, 신규 예산이라는 건 정부 예산안에 올라와 있지 않던 것을 제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끼워 넣어서 신규 사업으로 확정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 설계가 들어가고 내년부터 이제 본공사가 착공될 예정으로 있는데 어떤 그 조기 추진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계산 IC 개량 노선 말씀하시는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번 토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 후보께서 이 부분을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재세 민주당 의원께서는 자기가 또 이것을 확보했다고 의정보고서에 써놨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정범구 후보께서는 그 예산 확보 과정에 같이 협력을 했기 때문에 쓰는 게 당연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저 충청북도 관련 예산 자체를 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확보한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게 논리상 맞다고 저는 우선 생각을 하고요. 37번 국도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정 후보께서 없던 예산을 혼자서 이걸 확보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은 음성 군수나 그 공무원들이 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 당시 예산실장으로 있는 우리 지역 분한테 이것을 얘기해가고 우선 조기에 사업 설계비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확보하면서 이게 추진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국회의원이 계속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면 다 자기가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공무원 월급도 국회의원이 확보한 거 아닙니까? 예산안 통과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 사업이 너무 늘어져서 빨리 추진이 안 되니까 제가 우리 정 후보님 대신 국회에 가면은 지지부진하던 그와 같은 국책 사업, 국가 계속 사업 이런 걸 좀 더 빨리 속도감 있게 단축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제 한간에 나오는 얘기가 이 초선 국회의원이 국회에 가서 일을 배우려면은 언제 일 배워서 일하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경대수 후보께서 그 국회에서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그 과정을 잘 모르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오재세 의원 말씀은 오재세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고 우리 충청권 몫으로 유일하게 개수조정분과 소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충북의 모든 현안 사업은 오재세 의원을 통해서 일단 최종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똑같은 역할을 제가 2011년도 예산안 확정할 때는 우리 지역의 그 충청권의 유일한 그 예결위원으로 이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씀 도중에 계속사업 예산 확보한 걸 전부 국회의원이 했다라고 하면 공무원 월급도 국회의원이 줬냐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37번 국도와 19번 국도는 정부 안에서 국회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것을 저희가 예산 심의 과정에 새롭게 넣은 신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중부사군의 예산을 제가 혼자 다 따왔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중부사군의 예산 확보 과정을 이 기회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연초에 각 군과 저희가 그 정책협의회를 갔습니다. 실무협의회를 한번 갔고 그 다음에 4월경에 정책협의회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도지사와의 간담회를 또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이 어떤 건 농림부 사업이고 어떤 건 환경부 사업, 국토해양부 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각 부처와 협의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정부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심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각 과장, 국장들과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11월 이후에 예산 심의에 들어가면 상임위원회에서의 예산 심의 과정 또는 전체 예결위에서의 심의 과정에 저희 의원실이 긴급하게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는 각 군에서 올라와 있는 연락관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상호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7번 국도와 관련해서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괴산군청 쪽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엔 주민들의 그 서명을 받은 연명부도 제출을 했고 그건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 기회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질문, 시간이 거의 다 됐군요. 예, 그 질문을 짧게 하고 또 답변도 정리해서 하신다면 좀 더 편안한 시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대수 후보께서 정범구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니다. 우리 정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를 보면은 열을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증평의 송살리와 연탈리 사이에 도로 공사비 5억을 확보해달라. 그게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었는데 이재호 당시 그 특임장관이 거기를 방문했을 때 그것을 해달라. 그때 상당히 그 이재호 의원이 솔직히 인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왔다 말만 듣고 그냥 올라가면은 저한테 손해고 당시 한나라당한테 손해 같아서 제가 충북 도당위원장으로서 그것을 기왕 들었으면 예산 배정을 해달라. 그래갖고 며칠 뒤에 그게 9월 달인데요, 작년 10억이 배정이 됐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정 후보님 쪽에서 보도자료로 특별교부세 10억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은 다 현역이 했다라는 일반적인 그 우리의 통상의 인식을 사실로 확인시켜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정범구 후보님께서는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일산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되신 적이 있고 17대 국회의원에는 총선에 불출마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국현 씨하고 함께 창조한국당에 입당해서 문국현 대통령 후보를 위한 선대본부장 역할을 또 역임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탈당해서 민주당에 입당해서 18대 국회의원에는 서울 중구에서 출마했다 낙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외위원장 역할을 하다가 2009년도 10월 보선에 우리 중부 4군에 내려오셔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처럼 우리 정 후보께서 경기도 일산, 서울 중구, 충북 중부 4군 이렇게 지역문화 정서가 다 다른 데마다 다니시면서 국회의원도 하고 원외위원장도 하셨는데 지금 저 민주당이 또 정치적 색깔이 다른 야권 연대라 그래서 통합진보당하고 연대해서 지금 총선에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진보당의 당령이랄까 그 강령에 보면은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한미동맹을 파기하자, 주한미군은 철수하라. 이와 같은 정치 이념을 갖고 있는 정치 세력하고 그것과는 다른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더 기초로 하고 있는 우리 민주통합당이 과연 이번 총선에서 또 정치적인 연대를 해서 선거에 나가는 게 과연 정체성과 관련해서 온당한 일이냐. 또 이번 총선이 맞춰진다면도 앞으로 계속 정치적 연대를 해서 대선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총선 끝나면 이제 제가 질문 답변할 시간이 있습니다. 갈 것이냐. 저도 조금밖에 안 주셨어요. 그만큼은 드릴게요. 이것에 관해서 정말로 우리 중부 4군 국민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정범구 후보께서 정치적인 색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정범구 후보께서 진정으로 몸담고 있는 정당이 민주당인지 아니면은 과거에 몸담았던 창조한국당이 정체성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연대하고 있는 통합진보당인지 이 점에 관해서 우리 정범구 후보님의 그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여러 가지를 지금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우선 그 증평의 이제 연탄 송산리간 농어촌 도로 개선 사업, 이거 이재호 특임장관 왔을 때
경 후보가 충북도당 위원장으로 건의해서 딴 건데 왜 내가 갖고 왔다고 그러냐 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이게 이제 특별교부세 항목인데요. 특별교부세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교부되는지 그 절차를 전혀 모르고 하시는 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무지의 소치라고 말씀을 아니, 절차는 제가 설명을 하지만 드리겠습니다. 누가 했느냐가 문제지 절차를 국회를 안 거치고 되겠습니까? 문제만 그거를. 제기하시고 이거 특별교부세라는 게 1년에 보통 한 2차례나 3차례 행정안전부 장관이 판단해서 주는 겁니다. 저희가 각 군별로 필요한 소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해당 연도의 전년도 말에 각 군과 이 특별교부세 어떤 부분의 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것인가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원래 2011년 그 1월에 처음의 명칭은 연탄 1, 2 마을 진입도로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16억 원을 특별교부세 행안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특임장관이 그 방문을 해서 특임장관의 체면도 있고 해서 이거 사업명을 송산연탄간 농어촌도로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10억으로 됐는데 우리나라가 말이에요. 과거 무슨 박정희 시대가 아닙니다. 무슨 도당위원장이나 특임장관이 와서 얘기 한 번 했다고 특별 재사업비도 아닌데 이런 10억씩 되는 돈을 뭉텅뭉텅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업 예산 확보 구조를 네. 몰라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의 열기가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정말 하실 말씀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회자의 권한으로 자유토론 시간을 연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열기가 이렇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각각 생각하시는 것들을 정리하셨다가 다시 상대 후보에게 또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각각 5분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답변을 하셨던 정범구 후보님께서 시작하시겠습니다. 그 경대수 후보와 이제 여러 차례 제가 이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보면 안 된 것은 전부 이제 현역 국회의원 탓으로 돌리고 그 경대수 후보의 공약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것들을 물어보면 그거는 내가 아직 국회에 들어가지 않아서 모르겠다. 정확한 것은 국회의원이 되면 잘할 것이다. 이런 유지의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도 그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경대수 후보가 정말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실제로 문제고 어떤 것들이 왜 어떻게 해서 잘 안 되고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좀 궁금할 텐데요. 경대수 후보께서 제가 이 지역에 재임했던 2년 반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이 여기서 활동했던 지난 8년 동안에 아무것도 된 게 없다.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해결된 게 없다. 내가 되면 다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해결이 안 된 것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어떤 것들을 당선되시면 구체적으로 해결하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지요? 그거는 제가 토론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정범구 후보께서 그 유세가 시작된 첫날부터 경대수가 비열하게 흑색 선전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 중부 4군 군민들한테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찾아가 뵐 때마다 어른들께서 우리 지역의 현안에 관해서 제대로 해놓은 게 없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면. 잠깐만요. 네. 답을 구했으니까. 네. 구체적이기 이전에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과연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 뽑아놓고 가슴에 와닿는 일을 한 게 무엇이냐. 지역의 현안이나 수건사업 중에 제대로 해결된 게 있냐. 태생국가 산업단지 일일이 들자면 여기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현역 국회의원 8년 동안 우리 지역의 기업체 하나 제대로 끌고 온 게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이와 같은 것을 군민들께서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니까 나도 국회의원이 됐을 경우에 그러한 것을 해결을 못하면은 똑같은 평가를 받겠구나. 가슴에 부담을 느끼고 가슴속에 주민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살아가면서 그것을 모토로 지금 말씀드린 거지. 제가 하늘에서 뚝 뛰어져 내려온 어떤 거짓말을 가지고 흑색 선전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비열하다. 흑색 선전이다. 이런 표현은 저한테 너무 심하신 표현이 아닙니까? 아니 구체적인 것을 제가 물어봤기 때문에 그 주장하시는 건 경대수 후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의 능력으로 태생국가 안 된다. 산업단지만 해도 아니 그 지금 음성하고 진천하고 사이에 상업용지라든지 주거단지라든지 이게 각 구군 간에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건데 지금 그동안에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진천구는 뭐 했고 공무원들은 뭐 했고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될 국회의원은 과연 무엇을 했냐.
이런 것이 한두 건입니까? 지금 따져보면. 근데 이게 경대수 후보께서 저희가 이제 선거 전이기 때문에 상대 후보에 대한 그 비방이나 공격은 할 수 있지만 해당 비방한 적이 지역 없습니다, 그 주민들의 이런 그 갈등을 부추길 수 있을 듯한 발언은 저는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보는 것이요. 지금 음성진천 혁신도시에 이제 상호병지가 음성에 치우쳐 있다는 것 때문에 진천 지역에 항의가 많고 이런 것이 또 음성군수는 이참에 뭐 통합을 하자라는 식으로 이걸 정치적인 그 반응으로 하면서 자칫 이게 불필요한 그 소지역주의 갈등으로 가는데요. 진천 음성 혁신도시의 구체적인 그 사업안에 대해서 주관청인 충북도는 2007년에 이런 그 용지 지구 계획을 선정할 때 다 의견을 물어봤다는 거고 진천군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그때 이의 제기를 냈는데 충북도가 이걸 무시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하죠. 그런데 진천음성 혁신도시는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2020년까지 지금 사업 계획을 잡고 있는 사업인데 이걸 지금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돌출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갈등을 확대하려는 것보다는 어떻게 통합을 유지하면서 여기서 그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우리 지역에 뭐 한 게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예를 들면 지금 조용하지 않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우리 덕생지구에 그 낙하훈련장이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거리에 나와서 데모하시고 그 추운 겨울에 그 돈들 모아서 그 고생하시고 그랬는데 그건 누가 해결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복숭아 농가들이 2010년 그 냉해 피해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울부짖을 때 누가 그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그 농업재해보험 확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섰습니까? 작년에 그 엄청난 대재앙이었던 구지역이 발생했을 때 누가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앞장서서 이 구지역 피해 대책에 대한 조속한 그 처리와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뛰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경 후보님 또 질문해 주시죠. 질문에 앞서서 아까 지금 뭐 독재 시대도 아니고 그러는데 이게 장관이 뭐 얘기한다고 뚝딱 예산을 주냐? 그거는 절차상으로는 국회를 거칠지 몰라도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정범구 후보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지금 덕생 낙하산 그 지역은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정범구 후보께서 국회에서 장관 한번 국방부 장관 만났다고 덕생지구 낙하산 부대가 말 한마디 했다고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그와 같은 계획이 취소가 되겠습니까? 그 밑에는 우리 하고 해당 군수하고 또 저도 국방부 신들하고 이 건 그렇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상황을 끊임없이 해갖고 재검토 과정에 이르러가고 그것이 그 결정 단계에서 우리 정범구 후보께서 그것을 가지고 해결을 하신 거지. 똑같은 차원에서 말씀하면 지금 이 독재 시대입니까? 국회의원이 말 한마디 했다고 해결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정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정 후보께서는 민주당의 복지 공약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 4대 국가복지론이라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민주통합당하고 공약하고 똑같은데요.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5년간 174조 원 중 86조 1천억 원의 조세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스스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의 부자에게만 세금을 거두면 조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민주통합당이 전체 증세 금액으로 발표한 그 예산을 보면은 86조 1천억입니다. 그 중에 1%라고 지칭되는 그 부자 증세로 조달 가능한 재원은 25조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6조 원 중에 70%는 민주당이 그렇게 내세우는 말하자면 99%의 서민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이 사람들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데 과연 우리 정 후보님께서 말하는 4대 국가복지론이 공약이 포퓰리즘적인 그와 같은 공약이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정 후보님이 하는 공약을 다 보면은 대부분 우리 지역보다는 민주통합당이 전국적으로 하는 걸 갖다가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게 제가 궁금이 드는 게 민주통합당이 더군다나 조세감면 축소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와 같은 또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최저한세 적용 배제 폐지를 제시했는데 현재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되는
감면제도가 주로 공장이나 또 본사의 수도권 파악 이전 시에 감면되는 거고, 영농조합법인이나 지방 및 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것들인데, 여기에다가 그와 같은 것을 다시 번복을 하면은 지역 균형 발전에도 배치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이거든요. 겉으로는 국민 1%대 99%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99% 서민들한테도 과연 부담을 경감하는 게 아니라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와 같은 공약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충분히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정 후보께서 아마 속 시원하는 답을 좀 해주시죠. 글쎄요,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후보들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그 보육비 지원, 이거 이명박 대통령 새누리당 정부가 공약한 거 아닙니까? 또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이 나중에 부인했지만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그 공약사항입니다. 지금 한나라당 새누리당 또 우리 경대수 후보는 그 어르신들 틀니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들 내놓으시는데, 새누리당 후보들이 내놓는 거는 복지정책이고 민주통합당 후보가 내놓으면 이건 표퓰리즘이고, 이런 이중잣대가 우선 문제고요. 세원 문제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 이명박 정부 4년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너무 실망하는 건, 부자들은 세금 다 깎아주고 서민들은 정말 살기 어렵고 그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왜 그 기름값에 들어가 있는 세금 깎아주면 좀 나을 텐데, 농산물 값은 조금만 세원 조달이 가능하냐를 지금 그 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종합부동산세가 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지금 다 깎아줬는데 그 4년 동안에 한 80조 가까이 됩니다. 이런 거 세원하면 그 진짜 저 부자들 내도 여유 있는 건데 이거 할 수 있고요. 또 작년에 재벌 기업들 법인세 인하해 준 게 1조 7천억 규모입니다. 이런 것만 제대로 받아들여도 어르신들 틀니나 기초노령연금 인상하는 충분한 그 재원 확보가 되는데, 문제는 정책에 있는 거지 이게 돈에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후보께서 서로 상대 후보에게 묻고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자유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토론 방식을 좀 단답형의 질문을 주시고 대답도 간결하게 하셔서 우리 듣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는 경대수 후보님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범구 후보께서는 어제 그 토론 과정에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중부 4군의 지금 통합 문제를 구상을 해야 될 때다. 그러면 게스트에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중부4군 통합구상이라는 게 아니라 중부4군의 통합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각 군이 진천군은 진천군대로, 괴산군은 괴산군대로 독자 발전 전략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충돌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군이 현재 그 행정체계에 따라서 각 군별 전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부4군을 하나로 아우르는 통합발전 전략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 내에서도 서로 경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삼이라든가 고추라든가 이제 이런 특별한 작물들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중앙정부의 공모 사업을 신청할 때도 우리 군 내의 그 경쟁 관계에 이제 돌입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불필요하게 과잉 경쟁이 되는 부분은 좀 조정을 해가면서 중부4군의 시각에서 통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그 구체적인 대안의 하나로 지금은 각 군별로 정책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결하게 답을 하기로 약속을 해놓으시고. 아니 제가 설명을 하는 건데. 예. 아니 약속을 간결하게 하기로 했으면. 서로 좀 짧게 해주시고요. 이 지금 몇 분간 5분간 각자 5분간입니까? 예. 우리 정범구 후보는 어제 CBS 토론 과정에서 제가 지난번에 어디 그 언론에서 봤는데 성향이 민주노동당 성향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 경대수 후보가 잘못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민주일보라는 데하고 그 인터뷰를 하면서 분명히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몇 년도 어디입니까? 네, 자료를 준비해 주셨군요.
2004년도 5월 19일 민주신문을 인용한 네이버 블로그에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정범구 후보께서 국회의원 활동을 평가하시면서 그동안 지뢰밭에서 사기 많이 쳤다. 이것은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정말 마음에 없이 소신하고는 거리가 멀게 어쩔 수 없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뜻대로 소신을 못 펼친 게 아닌가, 그렇게 그런 걸 해안 섞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 내 성향은 민주노동당 성향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노동당의 성향이라는 게 민주통합당하고 비교해서 조금 훨씬 더 왼쪽으로 가 있고, 이 한미 관계에 관해서도 우리 일반적인 인식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행적을 보면 창조한국당으로 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치적인 소신을 과연 수시로 바꿔서 가신 건지, 소신은 있는데 현실과 타협해서 어쩔 수 없이 가신 건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글쎄요, 이거는 경대수 후보가 참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제가 뭐 수백 차례 언론 인터뷰를 했고 수천 건의 보도가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찾아내셨고요. 창조한국당, 또 뭐 민주노동당, 또 뭐 일산에서 중구를 거쳐서 뭐 여기까지 왔고, 이제 저한테 이제 철새 또는 뭐 색깔 뭐 이런 걸 아마 이제 씌우고 싶으신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현실 정치인입니다. 그 시기에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저는 충실하게 응답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민주노동당과 저희 민주통합당과 지금은 이제 통합진보당입니다만, 저희 간에 그 겹치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또 이질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하지 않고 연대를 하는 거죠. 비슷한 부분은 같이 연대하고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차이 나는 부분대로 놔두고 하는 거고요. 창조한국당 경력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때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후보가 경제 살리기 공약을 내놓고 나왔을 때, 이게 주로 대기업 위주의 성장지상주의의 공약을 내걸었을 때,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 사회 양극화 문제,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어느 정당으로부터도 나오지 않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문국현 후보가 중소기업을 통한 그 300만 개 일자리 만들기, 소위 사람 중심 경제, 진짜 경제라는 구호에 제가 찬동해서 창조한국당을 만드는데 저도 일조를 했고, 그러나 그 후에 이제 당 운영 과정에 좀 민주적이지 못하다라는 판단을 해서 나왔을 뿐입니다. 예, 뭐 사실 그대로입니다. 네,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정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고 또 경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뭐 그냥 그 정책만 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 편할 텐데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그 복지 분야에 대해서 아까 이제 저희 쪽 공약이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저 경대수 후보도 뭐 어르신들의 복지를 높이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시잖아요. 반대 안 하죠. 네. 그러면 지금 기초노령연금 현행 체제 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어떻게 뭐 바꿔야 되겠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초노령연금은 지금 이제 75세 이상에 지금 해당이 되는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65세 이상, 65세 이상인데, 그 부분은 제가 국회에 가서 구체적으로 좀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 공약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이제 만약에 경대수 후보께서 국회의원 당선돼서 올라가시면 정신없이 바쁩니다. 뭐 상임위원회 선택해야 되고, 당의 회의에도 참석해야 되고, 여러 그 민원인들 이익 집단도 만나야 되고, 그 미리미리 그 국회 들어가시기 전에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 놓으셔야지, 언제 국회 들어가서 그걸 배우셔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정 후보는 밑에 그 9분이나 모시고 데리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저는 저 혼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계속 복지 관련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르신 틀니 지원도 확대를 하겠다는 거 선거 공약으로 내놓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75세 이상 그 부분에 관해서 전부 틀니에 관해서 금년에 이제 급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부터는 부분 틀리에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새누리당의 공약에 따라서 저희가 각 지역에 차별받지 않고 우리 중부 4군도 똑같은 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까지 한번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예산이야 국회에 가서 들여다보지 제가 여기서 어떻게 전체 국가 예산을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아까 저희 복지 공약에 대해서 그 예산에 대한 이런 대비도 없이 그냥 무책임하게 퓨필리즘을 하는 거 아니냐는 그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 선거 공보에 보면 진천 지역의 그 산단을 더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진천 지역의 그 지방 산단이 몇 개고 지금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방 산단이 지금 신척 산단하고 산수 산단하고 문백 정밀기계 산단 지금 드리는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외에 지금 그 인가받은 것까지 전부 7개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뭘 어떻게 더 확대를 하시겠다는 아니, 거기에 말씀입니까? 지금 그 국비가 투입되는 그와 같은 기간 도로랄까 이런데 예산 확보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회에 가면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이 속 시원하게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그런 취지죠. 그 진입도로 안 돼 있다는 말씀하시는데 산수산단 진입도로 지난해 제가 확보했고요. 문백산단 진입도로하고 공업용수 문제도 확보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액을 확보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런 이제 사업비가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연차적으로 우선 초년도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건 계속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쉽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괴산 바이오 엑스포 관련하셔서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뭐 국비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는 이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 성격상 이제 충북도가 또 그 괴산을 유기농 특구로 하면서 의욕적으로 한 건데 이런 문제는 사업의 시작이 어떻게 됐든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지금 답답하게 국비조차도 안 돼 있으니까 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그런 각오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정말 열띤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모두 우리 지역의 발전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 여겨집니다. 한번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 분이 열띤 토론을 하시는 것처럼 정말 선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가족들의 그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계신지, 그리고 후보님께서 생각하는 가족이란 과연 어떤 존재라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정 후보님. 예, 제 경우에는 이제 제 아내가 다니던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제가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지역구에 상대적으로 투하하는 시간이 적어서 제 아내가 이제 지역구에 더 많이 이제 다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저보다 제 집사람을 더 많이 봤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저는 딸이 하나 있고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 딸 아이는 지금 이제 은행을 다니는 회사원이기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이렇게 와서 아빠의 선거를 이제 적극 돕지 못해서 좀 안타까워하는 것 같고요. 아들도 지금 학생으로 또 뭐 시험 준비 중에 있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돕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 모두가 그 아빠가 하는 일을 잘 이해를 하고 열심히들 그 마음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가족이 직접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지는 못하군요. 네, 요즘 뭐 그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 많은 후보들이 또 인기 연예인 딸을 동원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 후보님은 가족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요? 저는 그 아내하고 이제 이녀 일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은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고 둘째 딸도 이제 대학원 다니고 있어서 꼼짝을 못 하고 있고요. 큰 딸만 제 아내와 함께 이제 여기서 선거를 돕고 있는데 제가 바라보기에는 참 아버지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다. 이 공직 생활할 때는 어떻게 보면 모르던 세상에 와서 저렇게 열심히 고생하는 거 보고 개인적으로는 참 미안하고 그런데요. 제 아내는 이미 이제 저를 떠나서 우리 중부 4군 군민 여러분들하고 같은 가족이 됐다고 그렇게 제 아내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있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평생 제가 그 도움을
갚는 자세로 살아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가족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게 가족인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미처 답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부연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은 1분씩입니다. 먼저 경대수 후보님부터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느 후보가 4.11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눈물과 슬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국회의원감이라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저 경대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중부 4군에 달라진 게 없어, 바뀐 게 없어. 이와 같은 국민 여러분들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면 저 경대수를 이번 4.12 총선에서 선택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참모습, 참 일꾼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범구 후보의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중부 4군 유권자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참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제가 왔습니다. 저는 할 말은 하는 국회의원, 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육아, 교육, 의료, 주거와 같은 이런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요구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이런 쪽의 제도 개선과 정책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대책 없는 이 무차별적인 FTA 추진에 반대하고 농민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자영업자를 살리고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우리 중부 4군에 일자리가 넘치도록 모든 노력과 열정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중부 4군 각 군의 독자적 발전과 함께 우리 4군을 하나로 묶는 이런 통합발전 전략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 드리는 두 후보의 마지막 열정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두 후보에게 감사드립니다. CCS 충북방송과 HCN 충북방송 그리고 중부메일이 공동으로 마련한 특집 4.11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 방송 중부 4군의 국회의원 후보자들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4월 11일 유권자 여러분에 의해 선출되는 당선자는 앞으로 4년간 우리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유권자 여러분의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으로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훌륭한 일꾼을 뽑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후보자 초청 토론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특집으로 보내드린 4.11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 방송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